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숨을 안 쉬셔. 이 순간 누가 침착할 수 있을까요? 35년 동안 응급실을 지킨 김도윤 전문의인 저도 정작 가족의 마지막 순간 앞에선 손이 떨리더라고요. 대부분 장례식장부터 찾고 시신을 옮기려 하고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진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들으시면 혹시 모를 그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족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119에 신고할 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엔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부터 경찰 신고까지 모두 준비하게 되고 필요 없는 소동만 더해집니다. 정확하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이 의심됩니다. 가족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더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고가 이후 모든 절차를 좌우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방금 말씀드린 119 신고에서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임종 직후 시신을 함부로 옮기거나 방한 상태를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족이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침대가 편할 것 같아서 소파에 계신 고인을 침대로 옮기고 이불도 새로 덮어드렸죠. 그런데 이 행동 하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장례 절차가 하루나 이틀 늦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자연사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키지 못했던 경우 현장이 변경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인을 위해서라도 임종 후엔 그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게 최선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와서 확인해 줍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임종 직후 현장은 그대로 두고 구급대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을 추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조건 원본으로 최소 3분은 받아두는 게 좋아요. 병원마다 발급 시간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진료받던 병원이 어디였는지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준비되면 바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에 들어가야 해요. 요즘은 장례식장도 특히 화장장도 예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장례식장은 몇 시간 만에 빈소가 다 찬다는 말, 현장에서는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군데 이상 후보를 미리 정해두고 가족과 희망 일정을 조율해 두는 게 중요하죠. 만약을 대비해 화장 방식이나 종교 의식 등 가족의 장례 희망사항도 미리 상의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필수 서류의 위치도 평소에 가족들과 공유해 두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절차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 없이 고인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장례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가족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히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의료 장례 연락처, 중요한 서류, 그리고 가족의 장례 희망사항만 정리해둬도 임종 후 절차가 정말 순조로워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증권, 최근 진료받은 병원 정보,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연락처 같은 것들.
이걸 평소에 한 장의 리스트로 만들어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가 책임자 역할을 맡을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최근 한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서류 위치부터 연락처, 희망 장례 방식까지 모두 정리해뒀더니 3시간 만에 장례 준비가 끝났고 가족 간 갈등도 전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반면 이런 준비가 전혀 없던 또 다른 가족은 필요한 연락처와 서류를 찾느라 반나절 이상 걸리고 예약도 늦어져서 일정이 엉키는 바람에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용호 할아버지 가족은 평소에 의료 연락처와 서류, 장례 희망사항까지 꼼꼼히 준비해둔 덕분에 임종 후 단 3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죠. 반면 박정자 할머니 가족은 아무 준비 없이 임종을 맞이해 연락처와 서류를 찾느라 반나절이 걸리고 장례식장 예약도 늦어져 화장장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후회만 남더라고요. 실제로 준비된 가족의 장례 비용은 평균 30% 이상 적고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결국 평소에 작은 준비가 가족 모두의 마음까지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평소에 딱 10분만 투자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족들과 공유해 두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첫걸음이자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임종 직후 15분의 소중함입니다.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지만 이 짧은 시간이 평생 남는 위로가 된다는 걸 직접 느꼈어요. 예를 들어 박은혜 할머니 가족은 임종 직후 바로 이곳저곳 전화부터 하느라 정작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죠. 반면 김진수 할아버지 가족은 모두 둘러앉아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를 충분히 건넸어요. 그 15분이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위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런 작별의 시간을 가진 가족일수록 이후 슬픔을 회복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이와 남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의 임종 상황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입니다. 이정혜 할머니는 간병인과만 계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정해두지 않아 한참을 허둥댔어요. 이럴 땐 가족 중 누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비상 연락망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으시다면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두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응급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 연락처, 의향서, 주요 정보는 가족 모두가 알 수 있게 공유해 두세요. 혼자 계신 분일수록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전 준비,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가족을 보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준비된 가족은 임종의 순간에도 놀라울 만큼 평안함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장현우 씨 가족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필요한 연락처와 서류를 정리해뒀죠. 막상 그 시간이 오자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가족들은 슬픔의 절차까지 더해져 2배로 힘든 시간을 겪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마지막 방법, 바로 준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가족과 꼭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준비된 이별이 남은 가족에게 평생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